네, 반갑습니다. HRS 정 셰프. 복 셰프입니다. 자, 복 셰프님. 네. 오늘 또 새로운 메뉴 준비해 오셨다는데. 예, 오늘은 완전히 신메뉴를 준비했고요. 예. 오늘은 학술 연구 시리즈입니다. 왠지 어렵고 딱딱하고 듣기 싫을 것 같은 그런 시리즈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준비하셨죠? 사실 HR과 학술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실무와 학문의 네.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학술지를 통해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HR 실무자 입장에서 막상 읽기도 좀 부담되고 그렇죠. 내용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이 좀 쉽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학술 연구 시리즈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사업장 근로감독의 효율성 제고 방안, 행동경제학적 대안을 중심으로입니다. 키워드가 참 재밌는데요. 주요한 내용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업장 근로감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에서 출발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한 연구 논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해보면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뭘까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제 행동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인데 네.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데니얼 카너먼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항상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선택도 하는데 네.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문 주요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논문의 핵심 주장은 행동경제학에서 나오는 넛지입니다. 네. 넛지를 활용해서 근로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넛지는 팔꿈치로 쿡 찌르는 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넛지의 가장 쉬운 사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플 공항에 적용한 소변기의 파리 표적 사례입니다. 파리 표적을 표기하니까 네. 무려 밖으로 튀는 소변량이 80%가 감소한 거예요. 와. 이 표적 하나만으로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아주 멋진 결과를 도출했고요. 네. 이러한 개념의 넛지가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넛지를 근로감독에 적용해 보자.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 넛지 같은 효과를 근로감독에 적용해서 근로감독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자, 이런 논문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논문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핵심 주장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근로감독이 종료하고 나면 3일 내에 네. 전자결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근로감독을 실시한 감독관님이 자기 소속 과의 과장님한테 전자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그러한 전자결제 방식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네. 자, 내용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업무는 대면 보고와 토론을 통하여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전자결제가 의사소통에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므로 결제권자가 담당자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자결제 방식하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결제권자는 보고 문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대면 결제의 경우 구두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전자결제는 반려 내지 보완 사유를 구체적으로 노사누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된다. 결제권자 스스로 피곤한 일이고 때로는 담당자와의 불편한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될 수 있는 한 이를 회피하게 된다.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속담처럼 전자결제는 사소한 잘못을 덮고 넘어가게 되므로 소극적 위험 회피적으로 업무를 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내용을 짚어보면은 지금 정부가
전자정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서면으로 사인 받던 것을 네. 전자결제로 받게 되겠죠. 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자결제 시스템이 네. 실질적으로 근로감독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장에 가게 되면 그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이라든지 업종의 특성이라든지 예, 예. 내부적인 특수한 점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적발이 됐다는 것은 문서로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정확하게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되는 포인트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제는 충분한 소통이 매우 어려운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전자결제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좀 왜곡시키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대면 결제와 비대면 전자결제 방식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의견이 나눌 수 있지만 네. 장단점을 살펴 업무에 따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주장은 어떤 겁니까? 사업장 감독 결과에 대한 완전 시정에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완전 시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완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감독관이 일을 제대로 한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가서 네. 10건을 적발을 했어요. 네. 시정 기한을 주고 시정을 사업장에 요청했는데 네. 10건 중에 9건은 시정됐는데 한 건이 남았다. 네. 그러면 미시정이 된 걸로 체크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감독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완전 시정이 가능한 적발 건수나 적발 내용 위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10건 중에 빨리 시정이 되거나 쉽게 시정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적발하려는 나의 비합리성이 작동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고요. 네. 이것도 한번 논문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사누리 시스템에서는 시정 지시가 단 한 건이라도 미이행 상태로 남을 경우 네. 사업장 감독 업무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 즉 노사누리 시스템은 완전 시정을 전제로 설계되어 평가에 반영된다. 그 결과 미시정의 경우 연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 기관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기관 및 개인별 성과상여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근로감독과 입장에서는 완전 시정을 늘 염두에 두고 사업장 감독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시정에 장기간이 필요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법조항은 적발을 기피하고 네. 상대적으로 시정기간이 짧고 시정이 쉬운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 근로감독은 국가적으로 노동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결제 시스템이나 시정 시스템의 부정적인 넛지로 인해서 네. 감독관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부지불식간에 결제받기 쉬운 방식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시정이 쉽게 되고 완전 시행이 되는 것 중심으로 적발을 하게 되는 또 독특한 모양새가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 그걸 바꾸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완전 시정에 대한 대안도 제안을 하는데요. 대안으로 위반 사항의 적발 건수의 많고 적음이나 중요한 적발 건수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완전 시정에서 오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중치가 있다라면 중요한 것을 내가 해결했다라면 대부분 업무가 잘 완성된 거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근로감독 간의 업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러한 접근에서도 문제의 본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또 성과 책임의 문제로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근로감독을 잘하는 게 결제를 잘 받는 거냐 건수를 다 하는 거냐 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법 준수 수준을 높이고 사업장이 법 준수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보셨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행동경제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접근을 통해서 근로감독의 변화를 제안한 건데 네. 결제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완전 시정이라는 방식의 변화 이것이 바로 넛지와 같이 네. 옆구리를 쿡 찌르는 접근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감독관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나의 근로감독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 다시 생각하고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 논문을 쓰신 김중호 노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고용노동부는 이런 논문 잘 읽으셔가지고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학술연구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사업장 근로감독과 행동경제학 관계를 좀 살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학술연구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